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민 상담에 오시는 구독자분들의 사연이 모아져서요, 그 중에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많은 그런 사연을 대표적으로 제가 뽑아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요, 직장 상사와 관계가 굉장히 신박해진, 그래서 이걸 회사를 어떻게 그만둬야 되는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런 심정인 구독자 한 분의 그런 사연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직장 상사가, 이분은 이제 30대 직장인이신데 계속 이제 뭐 이 직장 상사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짜증 내고 뭐 시키는 것도 뭐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힘들고 많이 참았대요. 그래서 많이 참다가 결국에 이제 너무 휘둘리는 것 같고,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직장 생활이 너무 엉망이 되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화가 나갖고 한번 이렇게 탁 맞받아 참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팀장께서 이렇게 하면 잘못하신 거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이렇게 욱하는 마음에 이제 그렇게 맞받아 치고 나서 이제 그 팀장이란 그 상사분이 이렇게 그전처럼 그렇게 막 심하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막 일관성 없이 뭐 짜증 내거나 뭐 아침부터 사람 달달 볶아 먹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 이후에 잠깐 이제 주춤했다가 조금 있다가서부터는, 그러니까 이 지금 상담에 오신 분을 더 많이, 예전에 하나 트집 잡을 걸 이제 2개, 3개씩 트집 잡고, 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보란 듯이 야단치고 계속 이제 리젝트하고, 일은 더 많이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일하기가 더 힘들어진, 예전보다 훨씬 더 악화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장 상사랑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이분뿐만 아니고 실제로 유세미 직장 수업 이제 채널 이쪽이나 아니면 카페 쪽이나 그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직장 상사와의 어떤 인간관계 문제,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분의 얘기를 갖고 한번 솔루션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메일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왜 사실 그 윗상사한테 그야말로 대드는 경우에는 그 수위가 상당히 많은 걸 좌우하거든요. 이게 그 허용이 될 만한 수위냐,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뭐 기분 나쁘지만 충분히 허용이 된다, 아니면 이거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수위가 굉장히 다른데, 그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쨌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거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팀장, 그 직장 상사분의 어떤 그런 이제 이분을 막 괴롭히는 그런 어떤 정도가 굉장히 심해진 걸로 봐서는 한번 이제 제대로 이제 받아버린 것 같아요, 직장 상사를. 이런 경우가 사실 흔하진 않는데 가끔 있죠, 우리한테.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직장 상사가 너무 본인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쉬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한테 하극상을 당한 거를 쉬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를 아예 공식화해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직장 상사한테 하극상을 했다라고 회사 인사팀에다가 일단 전달해서 이제 뭐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 둘의 문제로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별일 다 있죠. 뭐 예전에 이제 저 직장 생활 할 때는 저희 부하 직원 둘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운 일도 있었어요. 그럴 경우엔 도대체 이게 둘 다 잘못한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둘 다 어떻게 이제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굉장히 좀 상황이 애매했던 그런 경우들도 많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막 이제 하극상을 했을 때 나중에는 더 오히려 사이가 좋아지는, 그렇게 해갖고 푸는 그런 경우는 어쩌다가 그런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제가 이제 객관적인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원칙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만둘 건지 말 건지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어쨌든 겪으면서도 이 회사에 남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아니면 내가 적고를 보면서 회사를 다니느니 차라리 지금 다른 직장을 알아봐서 다른 쪽으로 이제 이직을 하는 게 훨씬 더 내 신상에 좋을 것 같나? 그래서 그만둘지 말지를 이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선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은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회사에서 남아서 버티는 게 나를 위해서 최선인 것 같아. 라는 걸 전제했다 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자, 있기로 결정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어디 단데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막 홧김에 그만두거나 그 직장 상사 때문에 못 다니겠다고 하고서 뭐 그만두는 거에 비해서 그대로 참든지 해결하고 이 회사에 있는 게 베스트야. 그렇게 결정했을 때 두 번째. 자, 그때서부터는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 치받은 그 직장 상사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지금 내가 저분이랑은 도대체 이런 이유로 해서 근무를 할 수 없으니 저를 다른 데로 이렇게 팀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인사팀이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 회사에 있겠다면 그 팀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딴 팀으로 간다고 해도 이미 그쪽에서 그 팀장이랑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팀장들도 사실 좋게 보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최선은 뭔가 하면 그 팀장이랑 해결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 팀장이랑 해결을 보기로 결정한 이상에는 이제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팀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루 와가지고 부하 직원이 그런 식으로 불손하게 나한테 대들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까요? 상처 입은 게 어떤 상처가 제일 큰가 하면 굉장히 창피한 거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소문 났잖아요, 이미. 다른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도 다 봤고, 이 친구가 대드는 거 다 봤고, 그 다음에 딴 팀에 소문 다 났고, 막 이랬대. 근데 그 한 번은 당할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부하 직원이 그렇게 대들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막 뒷담화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장 마음은 그때부터 지옥인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사실 이렇게 치받아가지고 그 팀장한테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의뢰해 오신 이분보다 팀장이 더 괴로워요.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팀장이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그게 더 괴로운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되도록 빨리 그리고 진정성 있게 그 팀장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빨리 망설이지 말고 있기로 결정했으면 그날 당장. 그런데 어떤 시기를 해야 되냐면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있을 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소문이 다 났는데 다른 사람 보는 데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둘만 있을 때 받아버렸다 그러면 둘이 있을 때 사과해도 돼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도 있을 때 불손하게 받아버렸다, 맞짱을 떴다, 이렇게 되면 다른 그 동료들이나 그 팀장의 수하에 있는 그 직원들이 최소한 몇 명, 일단 증인이 돼야 되니까 몇 명 있을 때 정식으로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그래서 얼버무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제가 막 욱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정말 감히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그 팀장에 대해서 정말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받았겠지. 그렇지만 일단 사과할 때는 굉장히 정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사과를 받았으니까 그 팀장은 마음이 어느 정도는 풀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있게 사과를 하면 이제 이 부하 직원들이 봤으니까 이 부하 직원들이 또 딴 사람들한테 또 전하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 이 팀장의 마음은 급한 대로 일단 상처가
이렇게 막 진짜 약 바르고 정말 이렇게 밴드 붙이고 이제 이 상황까지 간 거예요. 내가 낸 상처에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약 발라주고 밴드 붙였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후속 작업이 중요한데, 그리고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서도 그 나중에 그 팀장한테 굉장히 서먹서먹한 기운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사과했다고 해서 팀장이 금방 그래 알았어 이해해 이러면서 일로 와봐 김대리 막 이러면서 이러겠어요?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팀장님 그러니까 한 번 보고할 거 두 번 가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냥 밥 먹으러 갈 때 원래 따로 다녔어도 이제 식사하러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당신한테 충분히 사과했고 당신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제가 이제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막 던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의 오버하다시피 그렇게 막 진짜 완전히 정말 당신한테 미안합니다 라는 마음이 전달되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죄송합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입 대빨 내밀고 그 다음에 불렀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이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그런 직원들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어떤 직원인가 하면 막 야단치면 막 그 입 내밀고 눈도 안 마주치고 나 팀장한테 삐졌어요 이렇게 막 표내는 그런 아주 정말 그야말로 하수의 직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절대로. 그래서 사과한 이후에 좀 더 빨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오버해서 더욱더 말을 많이 붙이고 말하고 진짜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술도 한잔 사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회복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요. 뭔가 하면 나 자신의 실력을 굉장히 키우자고 정말 칼을 갈고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하고 그렇게 막 가서 얘기하고 이러면 어떤 기분이 드나 하면 야, 내가 정말 먹고 사느라고 정말 진짜 저렇게 인격적으로 정말 저런 사람한테 내가 정말 진짜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계속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데 그거는 프로답지 않은 생각이에요. 일단 두 번째까지 했으면 굉장히 나는 프로답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상사보다 더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내 스스로 성장해야 되겠다고 그런 걸로 동기부여를 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실력 있고 잘하면 그렇게 들들 볶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 지금 이렇게 의뢰하신 분이 굉장히 무능해서 그렇게 들들 볶였다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유능하고 잘해도 윗사람이 시기해서 더 들볶을 수 있어요. 트집 잡고. 그러나 그냥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뭔가 하면 불러서 막 트집 잡을 만한 게 과연 내가 어떤 걸 실수를 해서 트집을 잡힌 거지? 그걸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트집 잡힌 걸 또 트집 잡혔어. 그리고 한 번 혼났는데 이제는 막 두 번, 세 번씩 혼나. 그러면 분명히 나의 실수도 있고 내가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뭔지를 밝혀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여러분의 만약에 평소 같으면 여러분의 6개월마다 1단계씩 성장하도록 내가 노력했다 그러면 이걸 2배, 3배 빨리 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하고 사는데 정말 실력을 키우리라. 이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가서 어떤 지적을 받으면 다 메모해서 절대로 동일한 지적은 받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막 훈련시키는 거, 단련시키는 거.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하면 그러면 내 실력도 늘고 그 다음에 그 팀장한테도 그게 보여요. 윗사람들한테는. 나한테 저렇게 막 말 듣는 게 싫어서 죽어라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런 그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그 인정하고 그러는 게 정말 직장 상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95% 정도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말 끊임없이 갈고 닦는 그런 계기로 삼고 내가 한 번 들은 이런 야단 맞는 거, 한 번 야단 맞는 거 동일한 사안으로는 절대 야단 맞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 어느 사이인가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렇게 쑥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고민 상담 두 번째 굉장히 힘든 직장 상사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일을 지금 겪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아직은 겪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셨다가 혹시나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추천 영상 함께 봐주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채널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